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생생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정말 고민인 상황입니다. 김용갑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네, 김용갑 기자.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네.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50.91포인트, 0.75% 하락한 33,414.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6포인트, 0.85% 하락한 4,27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8.12포인트, 0.96% 하락한 13,186.1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오늘 있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에 나선 건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중앙은행의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과 동결 결정에 대해서도 향후 데이터와 변경되는 전망들 그리고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동부의 9월 고용보고서와 화요일에 발표된 강력한 소매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파월은 경제 데이터의 냉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여전히 계속 뜨거우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 현재 정책이 너무 긴축적인 것 같냐고 스스로 묻더니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파월은 연준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불필요하게 경제를 둔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최근 몇 달간 좋은 데이터는 신뢰를 구축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언제 인플레이션이 안정될지 알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동료들과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에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 데이터가 다소 냉각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월은 최근의 경제 데이터, 그러니까 성장 데이터를 놓고 놀라움이라는 표현으로 불렀고 이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파월은 성장이 둔화되거나 노동시장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미 국채금리의 상승에 대해서는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며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긴축의 효과를 가져오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번 11월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99%로 높아졌습니다. 12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매파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현 통화정책이 긴축적이 아니다라는 표현 등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채금리는 또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996%의 거래를 되면서 5%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홈리치버그의 스테파니 랭 CIO는 시장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다며 연준은 그들의 일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며 금리의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에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가운데 15% 이상이 오늘까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74%는 월스트리트의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이날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전날 3분기 인도량 7% 감소, 매출 총이익률 7.2%포인트 하락,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 4년 만에 최저치 등의 암울한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금융정보업체 LSEG에 따르면 월가의 애널리스트 14명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30일에 출고가 시작되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판매를 계기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전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가입자 수가 876만 명 증가하면서 3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하자 주가는 16% 급등했습니다. 네, 한편 간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9월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됐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두 경제 지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노동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1만 3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적은 청구 건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 21만 건과 비교해도 1만 건 이상 적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구직자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수당이 30만 건까지 증가하고 추후에 더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는 20만 건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은 노동시장의 과열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표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주택시장은 얼어붙고 있다는 이 지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9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연율 기준으로 396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2%, 전년 대비해서 15.4%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의 중위가격은 39만 4천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8%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판매 감소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